샤츠TV. 안녕하세요. 샤츠TV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독일에 정말 오랜만에 해가 나왔어요. 해가 나오면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무작정 집 밖으로 향합니다. 친구 집에 간 딸 없이 우리 집 두 남자와 목적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귀한 햇살을 영접해야 하니까요. 독일에 살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최고의 장점은 한국에서보다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지금은 연차가 있기 때문에 이곳 생활과 문화에 익숙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남이 생각하는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할 수 있는 환경이 이곳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저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더 어렸을 때는 독일에 적응하려면 한인들의 도움이 절실해서 그 문화에 적응하려고 한인 사회를 굉장히 의식하고 조심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많이 남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많이 개방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고 지금처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던 시기도 스마트폰이 있던 시기도 아니었으니 교민사회나 유학생들 사이에서의 정보와 도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이버나 구글, 챗 GPT의 도움이 없었던 거죠. 연식이 좀 오래된 얘기인가요? 맞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관계주의에서 오는 피로감이 굉장히 심했고 유학생활은 혼자 해외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학 초반이면 모든 대처가 미흡할 뿐더러 시간이 많은 건지 할 일이 없는 건지 남에게 관심도 많아 결국엔 말이 말을 낳게 되는 처참한 상황이 반복되어졌어요. 도마 위에 올려주고 싶지 않아 나름의 노력들은 다 했겠지만 반나절이면 소문은 삽시간으로 퍼져나갔고 제가 들은 일들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죠. 무료한 해외살이에 그런 가십거리는 모두가 즐기는 안주거리니까요. 지금 어린 유학생들의 상황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학보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학생활을 함께하며 의지하는 친구이자 또 어쩔 수 없이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가혹한 상황이라 슬픈 일은 모두가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지만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해주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 역시 그런 미성숙의 시간을 거쳐 아, 이런 건 정말 보기 추하구나. 아, 저런 사람, 저런 행동, 저런 어른의 모습은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나름 저만의 데이터를 쌓아갔고 지금까지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반면교사를 삼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한국에서 사는 건 어떤 건지 몰라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 결이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일단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고요. 그리고 정말 드물게 있다 하더라도 같은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 살며 가뭄의 단비처럼 만나게 돼서 늘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해외 사는 한국 사람은 왜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게 약간 아이러니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모국어가 주는 안정감이겠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테마든 그냥 토해내듯 말할 수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외국어는 외국어예요. 숨쉬듯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건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저만 그런가요? 두 번째는 외국 사람에겐 설명해서 납득시켜야 하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밥 먹었어? 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인사잖아요. 예전에 어학 다닐 때 조르지아에서 온 바이올린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친해져서 제가 한국 정서로 아침에 학원에서 만날 때마다 밥 먹었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친구가 착해서 늘 대답해주곤 했는데 몇 달 지나서인가 그 친구가 저한테 웃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자기가 밥 먹었는지가 궁금하냐고. 그때 정말 진심으로 벙쪄서 이게 무슨 질문이지? 한국에선 당연한 인사인데 하고 생각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 이게 문화 차이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체득된 문화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저는 아직도 독일 부모님께 식사는 하셨는지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뭐 음식을 하면 마음에 걸리고 드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른 내려가서 좀 드리고 오기도 하고요.
한국인의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정이랄까? 독일 부모님이야 워낙 저를 잘 아시고 가족이니 제가 그렇게 해도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제 식으로 한국 스타일대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남편을 둔 저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비 오는 날 부침개 생각이 나고 추울 때 따뜻한 밥에 얼큰한 국을 함께 떠올릴 수 있어 감사해요. 제가 만약 다시 유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나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올 것인가에 집중할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유교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외국 문화 안에 처음 탁 들어오면 조금 위축되어 보일 수 있거든요. 모든 게 낯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 친구들보다는 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귈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선택했든 내가 선택한 이 나라의 문화에 빨리 적기 위해서. 물론 막 유학을 시작했으면 언어 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외국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한국 친구를 사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얕은 관계일 수 있고 또 친구를 만났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스트레스를 겪지 않으면 발전은 없어요. 또 한인 사회에서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과 더 어울리는 모습을 꼴사납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가볍게 무시하면 돼요. 이건 나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틀린 걸로 간주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위축되어 그때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유학을 나왔으니 독일 문화에 더 노출시켜야 조금이라도 더 습득할 수 있죠. 저희 부부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 남친, 독일 여친을 거쳐 우리가 만나 결혼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독일어를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독일 사람, 외국 사람만 만나라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모국어를 통해서 받는 공감과 위로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힘든 타향살이에 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너무 잘 알죠. 해외살이 쉽지 않죠? 그치만 그 균형감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내게 맞는 옷이라면 나쁘지 않게 적응할 수 있어요. 저는 공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 처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독일 문화에 뛰어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살게 될지 당시에는 몰랐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제가 앞으로 어디에 살게 될지 모르고요. 여러분, 독일에도 Man lebt einmal이라고 하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연차가 어떻게 되든 해외에서 살아내는 자체가 미션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방인으로 매일 긴장하면서 살고 있는데 팍팍한 해외살이에 거기다 남이 나에 대해 뭐라 생각할까, 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릴까까지 생각하지 말자고요. 제가 겪어본 건데 제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 뒤에서 욕할 사람은 제가 뭘 해도 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Na und? Das bin ich. 그래서 뭐 이게 나야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유학생활, 이민생활의 적은 늘 가까이에 있답니다. 그러나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그리운 해외살이니까요. 그렇기에 나의 행복,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꼭 나에게 집중하길 바래요.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혼란이 와도 내 두 다리로 설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버텨볼까요?